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필기 핵심 요약 및 문제풀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커스에서 전기 분야를 수업하고 있는 문영철이라고 합니다. 자,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라고 이제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기 분야 최상위 법령으로서 대략 300개 정도의 법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법 중에서 왜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죠. 그거랑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전기 분야의 가장 상위법이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 법령에서 명시된 어떤 조항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사실상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어떻게 해요? 외워야 합니다. 그걸 외워야 이제 문제풀이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전기기기나 전력공학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왜 그런 법령이 만들어지게 되는지를 어떻게 보면 좀 이유라든지요. 또는 시설의 어떤 방법이라든지요. 형태를 이제 그림 등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전 범위가 2차 실기시험과 연관돼 있다. 그러니까 내용 정리,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정리를 할 때 단순히 이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암기 과목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조금 받아들이려고 해주셔야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준비하는데 또다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안 봐도 되게 돼요. 의외로 실기시험 쪽에서 아주 간단한 법조항을 물어보면서 나오는 문제가 보통 한 해 차에 한 문제씩은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감안해서 공부하실 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언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법조항을 암기해서 풀이하는 시험입니다. 20문제 중에서 암기해서 푸는, 법조항을 암기해서 푸는 건데 계산 문제가 설마 나오겠느냐?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다. 그거 여러분 착안하시고요. 어떤 유형,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내용 정리를 해 나가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때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우리는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할 거냐? 총 6개의 챕터로 설정할 거예요. 1장 통칭 및 절연과 접지, 2장 발변전서 기계기구 시설보호, 3장 전선로, 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 5장 전기사용장소 시설, 6장 전기철도. 이렇게 총 6개의 챕터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문제 출제되는,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위주로 수업 진행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1장, 2장, 3장, 5장이 출제가 좀 많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나 전기철도는 극히 적죠. 대략 100%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전력보안 통신설비나 전기철도는 이제 채 한 문제가 안 되죠. 100% 기준으로 20문제니까 한 문제는 5%잖아요. 5%가 안 된다는 얘기는 한 문제가 채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쳐서 채 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은 내용상 배제를 시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기출문제 답을 외워주는 형태로. 왜냐? 또 다른 개념을 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간략하게 내용을 접근한다든지 저랑 같이, 또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출문제 답만 외워서 시험장에 가신다든지, 그런 게 좀 더 효과적인 패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1장, 2장, 3장, 5장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 출제 비율을 바탕으로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우리가 필기시험 60점 이상으로 합격을 할 때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단은 자기학이나 회로, 기기 같은 어떤 과목에서 고득점이 어렵다. 또는 꽈락 근처의 점수가 나올 것 같다. 즉 12개를 못 넘긴다. 예를 들어서 자기학, 회로, 기기가 만약에 수학적인 개념이라든지 이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11개 맞았어요. 세 과목을. 그러면은 60점을 넘기려면은 거기서 한 문제씩 부족한 거죠. 그런 걸 어디 써요?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에서 거기 점수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15개 이상을 맞아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을 공부하실 때에는 이거 점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얘는 무조건 고득점이 나온다. 나는 그래서 무조건 다 외우고 갈 것이다. 이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요약정리집이 좀 반드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이제 수업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칠판에 그리고 이것저것 설명하고, 그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노트에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그게 좀 쉽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그럴 때는요, 요약정리집을 딱 놓고 수업을 들으면서 거기 체크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 그 책을 들고 다니시면서 봐주세요라고 하니까 많이들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러니까 요약정리집, 그 프린트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딱 좀 작게 접어가지고 생활화 시키시면 좋겠다 싶은 거죠. 밥 먹을 때도 좀 보시고요. 그렇죠? 다음에 이동할 때, 버스 탈 때도 좀 보시고, 지하철에서 좀 보시고, 이런 형태로 좀 공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버스나 지하철에 타서 이걸 외우셨다면 집에 가서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집에 가서 뭐 하시면 돼요? 씻고 누워서 TV도 보고 가족들하고 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하고 싶으면 또 이거 한 잔씩 하시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동 시간, 이런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격증 공부하시다가 주변 사람과 멀어지시는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하셔서 주변 사람들 관리 잘 하시면서 추후에 정규자격증을 취득하신 후 승승장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할 노트가 필요합니다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 요약정리집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집을 구매를 하신다든지 인터넷에 이제 올라와 있는 거 다운받아서 출력해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든지 하셔서 어느 정도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내용의 정리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틈틈이 풀이하시면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런 것을 상황 파악을 조금씩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꾸 틀리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영상을 좀 다시 찾아보신다든지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좀 추가시켜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학력 계산기는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기재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꼭 이 마인드, 어떤 마인드? 나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반드시 고득점을 맞겠다라는 거, 그걸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꼭 강조합니다. 다음 세 번째, 단기 합격 비법입니다. 짧은 시간에 합격하려면 숨겨진 비기가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그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외우며 합격 빠르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 여건상 맞지가 않죠. 왜? 우리는 바쁘니까요. 사람도 만나야 되죠. 다른 공부도 해야 되죠. 잠도 자야 되고요. 또 놀아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 어떤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렇게 할애해야 될 시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자격증 공부를 조금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자격증 공부를 조금 하는 건 썩 바람직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과목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또 드렸었고요.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출제 빈도를 고려한 중요 문제를 선별해 학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대한민국에 시행되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시험은 대략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통상 한 75% 정도가 기출문제, 나머지 25%가 신출 또는 변형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사실상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 나온 문제는 방향 잡기도 어렵고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가 변형된 것 정도는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풀이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나온 놈이 또 나와요. 많이 나온 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를 고려해서 난이도를, 중요도를 구분하게 되는데, 중요도는 별표 5개짜리가 제일 중요한 거, 별표 1개짜리가 제일 덜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통상 별표 3개 이상은 되도록이면 어떻게 풀이하고, 풀이가 안 되면 외워서라도 시험장에 간다. 그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가장
시간을 줄이면서 공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실기시험과 연계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정리한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전 범위가 다 실기시험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부분이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또는 여러분 특정 부분을 좀 체크하실 수 있도록 수업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서 가시게 되면 추후에 실기시험을 준비하실 때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하면 미세한 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아래 예제로 간단히 좀 언급했는데 절연대력 시험이다. 이게 이제 어떤 때는 1.5배, 어떤 때는 1.25배, 어떤 때는 1.1배. 여러분 1.25배랑 1.1배랑 지금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뭐 얼마나 차이 되나요? 1.1배, 1.25배. 만약 100V 기준으로 하면은 1.1배는 110V고 1.25배는 125V인데 110하고 125V하고 뭔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정리하실 때에는 처음에 어떤 기준 설정을 잘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 장소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 집중 정리를 해줘야 된다. 어떤 공사 방법이 있을 때 어떤 공사는 뭐 3종을 하고 어떤 공사는 특3종을 하고 어떤 공사는 400V 미만에서 어떤 공사는 400V 이상에서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차이 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헷갈리게 할 텐데 그걸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어떤 설명과 정리가 이제 수반되면 차이점을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사, 산업기사 나누어 문제풀이 하는 것도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산업기사 시험 본다. 그러면 시간이 없을 땐 기사 문제는 빼고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충분히 좀 있으시면요.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기사 문제가 산업기사로, 산업기사 문제가 기사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는 상황인 거죠. 근데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요? 전체를 다 공부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법이라는 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을 때 그 어떤 마지막 돌파구 개념인 거죠. 최후의 수단.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 점수 20문제 중 15개 이상, 좀 더 잡자면 16개 이상을 목표 점수로 갈 거고요. 중요도에 따라 효과적인 접근을 하실 수 있도록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다수 좀 풀이를 이제 합니다만 다수 풀이를 하는 건 뭐 몇몇 분들이 좀 문제를 좀 많이 좀 풀어달라라는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좀 다수의 문제를 좀 풀이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중요도를 구분해서 봐두시는 게 필요하다. 저희도 이제 수업 진행을 할 때 중요도를 좀 구분해서 문제풀이를 했고요,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하에 해당하는 빈도가 제일 뭐 너무 낮거나 문제풀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든지 또는 뜬금없이 현장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못 풀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출제 빈도가 높거나 중요 공식, 그 다음에 손쉽게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2차 실기시험과 연계되거나 최근에도 자주 나오는 이런 건 반드시 정리를 하고 응용해서 다루는 문제, 응용하거나 변형된 문제, 계산이 다소 복잡하거나 출제 빈도가 높은 계산 문제는 우리가 수업을 하는 거니까 혼자 여러분 혼자 공부하시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시험장 가셨을 때 중요도 상이나 중에 해당하는 이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들, 문제들은 좀 풀이하실 수 있도록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를 합격하기 위한 희망의 과목이다. 다른 과목에서 까먹은 점수 여기서 충분히 보충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정도로 고득점이 나와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고득점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꼼꼼하게 많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들을 충분히 활용하시게 되면 좀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여담입니다만 저도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수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 기출문제를 다 풀었거든요. 그 문제를 어디서 풀었냐면 저는 지하철에서 풀이를 했습니다. 수업을 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지하철에 앉아서 풀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집에서 좀 쉬는 시간, 쉴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과목은 좀 힘들더라도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은 충분히 짜투리 시간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충분히 이용하셔서 합격하시는데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 또는 줄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